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 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 장의 특징이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난번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차트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 아침부터 급등하고 나서 상한가, 장중 상한까지 가고 그리고 높게 끝났죠. 매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과거에 팔던 외국인이 기관도 일부 샀지만 거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온라인 기업 설명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떤 큰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어떤 점에서 머티리얼즈를 집중적으로 샀는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 신규 종목들이 좀 탄력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어느 정도 한번 하락을 하면 올라갈 때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 그 매물대를 넘기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장이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매물대가 없는 이런 장세에서는 신규 종목들,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이 탄력이 좋은 게 일반적이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아무튼 기존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쪽으로는 자금이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늘 거래대금 1조 5천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1200만 주고요. 외국인이 570억, 기관이 53억 정도 대부분 상승하니까 개인들이 매도하는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기금까지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관점이라고 보면 12월 달에 특별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패시브로 미리미리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IR 자료를 잠깐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세계 1위의 NCM 811 전구체를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고, 또 세계 최초로 9반반이라고 그러죠. 9반반 전구체를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고 생산 능력이 5만 톤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 펀더멘탈이라든가 뭐 여러 개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전구체는 뭔지 아시죠? 여기다가 리튬을 이제 섞으면은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해질 뭐 이런 것도 섞으면 배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원가 비중을 보면 70에서 80%가 들어가는 그런 원료고요. 보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의존도도 보시면 95%예요. 요거를 이제 머티리얼즈가 점유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투자 쪽으로 봐야 되는데 투자의 주요 주안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어차피 2차 전지 산업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가 1번입니다. 1번. 그만큼 또 하이니켈 전구체 업에서도 상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인 밸류체인이라든가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력, 산업 내 노하우가 많다. 그리고 그룹이 또 일원화돼 있잖아요.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IR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전기차의 미래나 그리고 이에 따른 양극재 또 전구체 업체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2030년이 넘어가면 리사이클링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이 수직 계열화로 따른 이제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 투자자라면 알만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위주로 나왔어요. 아무튼 이에 따른 외국인의 집중 매수, 요게 오늘 키포인트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15일이죠.
그 둘째 주 목요일 이후에 15일 날 특별 코스피 200의 특별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선취매가 좀 유입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약 7조 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조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분석해 놓은 자료를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 8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만 유지한다라고 하면 12월 달 이때 특별 편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요즘에 공매도가 없다고 그랬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패시브 매수가 어느 정도 크게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당분간 지금은 차트만 놓고 보면 또 수급만 놓고 보면 엄청 강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이렇게 급등한 주식, 상한가를 두 번 친 주식이 조종이 마이너스 10%가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10%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급등이 나온 거죠. 또 시장에 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부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 치는 그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를 쳐요. 시가총액이 8조인데 상한가 칠 정도로 수급 불규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블루라 벤처스 알려드렸죠. 이게 6월 달 정도에 6개월이니까 내년 5월 정도에 풀리거든요. 큰 물량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2월 달에 상당히 좀 유지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얼마까지 갈지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무섭기 때문에 좀 최근에 또 올라가는 주식만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단기적인 접근, 나만 아니면 돼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단기적인 접근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잠재 고객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포스코라든가 LNF라든가 LG, 여기서 LG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와의 문제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잠재 고객군에 이렇게 LG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해외 업체들까지 다 논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성은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놓고 보면은 메탈 가격인데요. 수산화 리튬이 파란색 이 가격입니다. 수산화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요게 시장 전망은 내년 1분기, 1분기 정도에 되지 않겠느냐, 바닥을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내년 1분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주식은 항상 선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연말, 연초쯤 되면 그때부터 벌써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도 점차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호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메탈 가격이 좀 올라가야 BM이라든가 에코프로가 좀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의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 손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영업 손실은 적자 전환했지만 역시 가격이 좀 메탈 가격,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가 최고 바닥이라고 하면 점차 내년 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4, 4분기, 1분기가 안쪽으로 좀 거의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4분기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미리 선반영되어 있어요. 아무튼 과거 같으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많이들 갖고 계신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로는 자금이 몰리지가 않고 있고요. 일부 반도체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 게 눈에 띄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다. 오늘 테마록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설계라든가 2차 전지 소재 좀 올라가긴 했지만 뭐 한동훈 관련주라든가 지금 반도체 재료라든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좀 올랐고요. 일부 테마주가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 좋더라고요.
일목요연하게 어느 쪽이 좀 움직이는지 또 어느 쪽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목 얘기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DB 하이텍이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죠. 짱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 121선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크게 유입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를 상당히 크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내에 벌써 3위로 급성장했습니다. 가격을 워낙 지금 후려치기 때문에 이게 중국 기업들의 그 전략이에요. 항상 가격을 후려친 다음에 다른 회사가 망하면 그때 인수해 가지고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게 이 중국 왕서방의 전략인데, 지금 알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1번가를 이기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커머스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직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제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NHN, KCP 이게 그렇게 안 움직이는 주식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새로운 원동력이 생기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그때 요거 말씀드릴 때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죠? 바로 CJ 대한통운. 이 종목 기억하시죠? CJ 대한통운 여기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협업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8% 올랐어요. 그죠? 시장에 상관없이. 또 최근에 특징이 올라간 주식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금이 일부 종목으로 쏠려버려요. 그런데 보다시피 CJ 대한통운도 이렇게 기관들, 특히 연기금,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관이 아무래도 실탄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자금이 있는 연기금이 건드는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 대한통운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성장 동력은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른 수혜 대한통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죠? 120일 넘어서 뭔가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무엇이냐를 따져봤더니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그 수혜를 대한통운이 받고 있다라고, 뭔가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KG 모빌리티죠. KG 모빌리티. 요거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에 이번에 신규로 편입이 됐는데, 왜 주목해야 되냐면 바닥권에서 신규로 편입되면 패시브 매수,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가 저 같으면 200 들어가면 공매도가 생겼는데 공매도를 못하고 매수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수. 그러면 만약에 코스피 200이 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올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게 보시면은 코스피 200에 이게 키움증권 자료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만든 자료인데, 코스피 200에 이번에 신규로 편입이 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 KG 모빌리티가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패시브 매수로 얼마 정도 들어오겠느냐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28억이 들어온다는 거죠. 228억을 현재가 8,250원으로 나눈다 그러면 몇 주가 들어오냐면 바로 270만 주가 들어옵니다. 276만 주.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유통 물량이 얼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75%, 대주주가 75%에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유통 물량이 25%인데 잠기는 물량까지 있으면 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덜어내기는 물량이. 그런데 이 와중에 270만 주가 들어온다. 주식은 수요와 공급인데, 자 보세요. 자, 엊그저께 120만 주 거래됐고 오늘 65만 주 거래됐는데, 앞으로 250만 주를 기관과 외국인이 사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 얼마나 올라오고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질 확률보다 좀 올라갈 확률이 객관적으로 높잖아요. 그죠? 예, 공매도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5일이니까 요게 미리 사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12월 최소 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유입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소통방 그 멤버십 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어차피 저는 이제 스윙으로 가기 때문에 초단타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익 내는 것도 꼭 보여드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왜냐 수급이 우선이니까 주식은 항상 수요와 공급 이게 우선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결국에는 에코프로 머티드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눌릴 수는 있죠. 눌릴 수 있는데 이거 눌리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제가 보여드렸죠. 계속해서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주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코스닥 그 종합 지수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큰 변동이 없어요. 예, 좀 뭐라 그럴까요? 큰 주도 세력이라 그럴까요? 예, 뭐가 없습니다. 예, 뭐가 없어요. 지금은 누가 봐도 뭔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장에서는 당연히 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활발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금이 일부 종목으로 쏠려버려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확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으로 쏠려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빠르게 접근하신 분은 그나마 좀 홀딩할 만한데 신규로 들어가서 버티기가 장중에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쫓아사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매매가 좋을 것 같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어떤 수급에 대한 근거가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사서 좀 홀딩하면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수는 좀 이렇게 행보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개별 종목장 개별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 지금은 철저하게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는 지금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아직 큰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과거 같았으면은 머티리얼즈가 좀 올라가면 에코프로라든가 BM까지 확산돼서 이런 올라가는 모습 낙수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완전히 개별 종목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기관들이 거의 선호해 가지고 이쪽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좀 답답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그렇다고 크게 또 빠질 만한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악재가 지금 자리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크게 빠질 것도 아니고 아직도 크게 올라갈 만한 호재도 없고 그래서 박스권 행보를 어느 정도 거치고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서 매매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일부 조선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중공업인데요. 이렇게 121선 언저리에서 있는데 업황이 좋으니까 또 빠르면은 뭐 카타르 관련 또 호재가 연말 안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내년까지 실적이 나빠 보이지 않아서 꾸준하게 계속 조선업종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 텔레그램 운영 정책 설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좀 뭔가 그 아이디랑 이런 부분이 틀려가지고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투자 소통방은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칙 문제를 없애기 위한 이런 조치로 이해해 주시고요. 멤버십 실명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인원이 되면 인원을 좀 제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하루 커피값 정도의 금액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분을 위한 소통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칭으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만 평생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년 단위로 절대 계약을 하지 않고요. 달 단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멤버십을 해지하게 되면 3개월 동안은 다시 재가입을 하실 수 없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함께 소통방 멤버십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2657-8694 8694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따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은 저는 저를 위해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구독자분들과 저렴한 가격에 커피값 정도 가격에 평생 운영해서 노후를 같이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요. 좋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는 주필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필승 투자연구소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그런 투자연구소가 될 거고요.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을 원하시면 위에 신청이라고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당분간은 시장이 그래요. 개별 종목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더 집중하고 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더욱더 집중하면 2차전지 섹터가 좀 쉬고 있을 때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